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께서 저희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는 빨리 입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날개를 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에 들었죠. 아, 이제 시험이 된 겁니까? 날개를 단 게 아니라 어떤 뜻으로 시험입니까? 한편으로는 뭐 날개를 달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시험에 든 것이 정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정당의 당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의 또 정강 정책이 있고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당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방향성과 함께 가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자신의 색깔까지 드러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것이고요. 네. 한편으로 이 정당의 그 일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좀 못 보여준다면 그 정당에 입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정강정책이 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지금 그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 심지어 탈진보까지 아우르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입당 후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발언을 해야 될 텐데 네. 혹시 거기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과 충돌할 여지는 없습니까? 우리 당의 정강 정책도요. 중도 또 진보적인 이념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강령과 정강 정책 보면 다를 바가 별로 없다. 표현만 넣고 북한 보면. 문제. 네. 또 주한미군 문제 이런 안보적 측면에 대한 시각차가 좀 있고 그 외에는요. 뭐 자꾸 이렇게 좋은 말 많이 섞어 넣다가 보니까 비슷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총선 때 공약 총괄 단장을 했는데요. 공약을 개발하면 저쪽에서 뺏기고 저쪽에서 우리가 또 만들면 뺏기고 우리도 저쪽 거 좋으면 또 갖고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정강정책 보면 어느 당 건지 사실 좀 잘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이 됨으로써 호남 쪽에서의 어떤 지지율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그럴 겁니다. 그렇게 그럴 보십니까?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 내지 반대 심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지하던 많은 분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무슨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 내지 정향을 두고 지지한 것뿐만 아니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자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이다 또는 가장 강력한 후보다.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내세워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호남에서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장성민 전 의원도 이제 입당을 했고 환영식이 열렸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장성민 전 의원의 영입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의 움직임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안전판 내지 보험용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뿐만 아니고 이제 장성민 전 의원께서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다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고 실제 말하자면 지금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가장 가까웠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좀 부족한 동서화합의 분위기 또는 호남에 대한 대표성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당에 입당했다는 것 자체가 또 호남의 주민들이 좀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 좀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호남에서 그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요. 예. 우리 당의 후보자를 바라볼 때 그래도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도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전당대회 때 보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자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짐작은 가는데요. 네. 또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조수진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 득표를 하는 과정과 네. 대선은 성격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조수진 의원이 호남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은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니까 네. 호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 대선은 당과 당, 인물과 인물이 겨루는 거니까 그 어떤 표심이 작동하는 원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우리 당의 당내 경선을 먼저 거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컨대 우리 당에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정을 줄 수 있는 후보 자체가 없는 것하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다 또는 우리가 저분을 내세워서 좀 국민의힘도 좀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다르죠. 그리고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대선에서도 설사 장성민 의원께서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장성민 전 의원이 어제 일성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새 인물이 부상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장성민 의원께서는 제가 같이 이야기해 보면 또 상당한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또 그분의 그 자신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새 인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성민 전 의원 본인을 뜻하는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 지금 그 입당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를 밝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할 리가 없죠. 저는 또 그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합니다. 굳이 그러면 1인칭으로 이야기하면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위 흥행과 정치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 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벤트가 어떤 거예요? 약간 힌트를 주시면. 아니 저도 아직 전혀 듣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조금 더 예컨대 뭐 그 토론 배틀을 도입한다든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예, 그런데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보고를 하거나 또 구상을 밝힌 적이 없어서. 토론 배틀이라고 하면 기존의 TV 토론하고 형식이 어떻게 되나 1대1로 그냥 무제한 토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서 아마 좀 더 우리 대변인 선발 대회처럼 예. 그렇게 조금 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구체적으로 토론 배틀이라고 하면 배틀은 좀 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배틀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끝장 토론. 예. 이런 거를 해야 토론 배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맥락이 뭘까요? 하여튼 뭐 경쟁력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죠.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그 토론 배틀이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후보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뭐 후보가 뭐 15명 가량 되니까.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은 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그럼 이제 지지율은 좀 반등 계기 입당 자체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쪽에서도 입당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걸 분석해 보면요. 우리 당 지지자들의 맞아요. 지지율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입당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반면 약간은 좀 우리가 속칭 말하는 이른바 말하는 중도층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은 조금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지율은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자꾸 중도층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중도층 이야기하는데 역대 어떤 선거보다 지금 부동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이라는 말의 실체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최고위원 그 위치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말씀드릴게요.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최재형 원장이 입당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또 새롭게 주목을 받는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면서 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냐 자꾸 이렇게 좀 쏠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재형 원장도 조금 더 활동을 좀
좀 눈에 띄게 좀 광폭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에는 최재형 견제 포석도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표섭 그 견제까지 생각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이 뭐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자기 그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민심 청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그걸 당초에 제가 듣기로도 한 달 정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 한 달이 거의 끝난 거죠. 근데 계속되는 설화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고위원? 이제 저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여의도 문법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검찰에 있으면서는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죠. 별로 없고 뭐 이야기를 해도 전부 써서 읽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데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것이 특히 지지율 1위 후보자는 항상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지금 근데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근데 거죠. 꼭 그것이 어떤 그 말의 스킬의 문제일까요? 철학의 문제도 사실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보다도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내 뜻은 이거였다고 네. 다시 설명해야 되면 이제 그런 말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익혀나가는 지금 단계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잠시 후 3부에서 권은희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할 예정인데 국민의당 있잖아요. 네. 합당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합당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지분 요구를 너무 세게 해요. 지분이 뭐 예를 들어 5% 있다면 5%를 요구하는 게 맞는데 50%를 요구하면 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몇 프로로 요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좀 세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럼 핵심 쟁점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뭐 그 당명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명 변경을 그렇게 세게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당원의 1년 내에는 선출직 당직이 사퇴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 그 당원을 개정하지 않고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또 아무리 그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출마하기 위해서 당원까지 개정하면 안철수의 새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당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필요를 느낀다고 봐요. 그래서 합당 자체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분들이 따로 많은 것 같아요. 아, 핵심은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개인 명분도 좀 없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